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인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일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 잡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월호 문제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일까요? 한편 동교동계 인사들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 4.29 재보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동교동계가 나설 경우에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울의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철근 교수,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이 세월호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양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일주기인데요. 지금 이 인양 문제를 가지고 그 국론이 분열되거나 또 인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그 다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이런 것까지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양에 이제 일단 좀 무게를 중심을 두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앞서 그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인양을 좀 뭐 결정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았던 거고 오히려 인양에 반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느냐. 근데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완전히 잠재우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저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세월호 일주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처음 쓰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제가 좀 달려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또 이해관계자나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 이 말씀은 하셨지만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분은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양 쪽에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유기준 장관도 그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반드시 저는 부정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국민들 여론조사를 한 게 그 전에 결과가 나 있었는데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77%의 국민이 그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기준 장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른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도 세월호 그 선체 인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800억에서 한 2천억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비용보다 이와 관련돼서 계속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사회 갈등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일상으로 좀 돌아와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노사정 대학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와 관련된 경제 개혁, 경제 살리기에 좀 그 공무원들이나 대통령이나 정부가 좀 그 힘을 모아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유기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엇박자를 낸 건 아니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보시나요? 유기준 장관이 적절치 않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각계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여론조사 결과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국민이 다수가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그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관이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에 그걸 여론조사를 해서 하려면 장관이 왜 필요합니까?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양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이 뭐 삼불가론까지 얘기를 했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김진태 의원님을 알긴 알지만 김진태 의원님 이제 워낙 본인의 소신이 뚜렷한 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김진태 의원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전에 이제 저희 화면에도 나왔지만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얘기한 것도 그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세월호 인양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
반영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국민들의 마음, 이해관계자들의 마음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 그냥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그 참혹한 사고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뭐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중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갖고 뭐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은 가슴에 묻어야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김진태 의원의 말씀이 다른 그 유가족이나 사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이 그럴 수는 있지만 김진태 의원의 소신이 뭐 새누리당 전체의 소신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나 대통령이나 여당도 방침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이 이제 뭐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김진태 의원이 당 지도부나 대통령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이렇게 네.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소신이니까 뭐 본인의 소신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그 법률가하고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뭐 그 선체 인양 전문가도 아니고 네, 해양 관련 기술적으로 뭐, 네. 전문가도 아닌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뭐 비용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가슴에 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자기가 이게 그 소신을 발언할 수 있지만은 적절치 않은 예를 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체 인양에 관련된 전문가 출신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협의 과정 이거 그 검증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최종 결론이 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비용도 뭐 몇천억, 3천억까지 들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것은 좀 그 적절치 않은 거고 더군다나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최근에 지금 해수부에서 그 시행령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 시행령을 냈는데 그 시행령 자체가 마치 그 진상조사를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마치 방해하고 뭔가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가족과 지금 특위위원장이 지금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마치 선체 인양을 반대하고 이것이 어떤 새누리당의 주요 의견인 것처럼 나왔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더 훨씬 과중되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나 네.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없이도 네. 인양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누리당 지도부 네. 투탑이 이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도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의 의견이 그게 새누리당 전체는 아니면 지도부의 의견이라고는 절대 비춰지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뭐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그런 그냥 일정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가슴에 묻어야지 뭐 이렇게 인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프게 하는 거고 김진태 의원님도 뭐 자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소신,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무게감이 있겠지만 그리고 뭐 김진태 의원이 지도부도 아니시니까요.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 그냥 초선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소신일 뿐이지 네. 당과 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더 이상 있습니다. 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통령이 시기도 그렇고요. 발언 수위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인 검토도 좀 돼서 이게 네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당사자, 그러니까 유족들과 그다음에 그 정부 부처는 해수부가 되겠죠. 해수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좀 빨리 네네. 검증을 해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그러니까 추적해서 구하고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국민이 국가를 위한 애국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애국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통령님 발언처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4.19 재보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저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랑 박지원 의원이 만났어요. 그 이후로 이제 당내 갈등은 좀 한 고비를 넘어서서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 100분 가까이 회동을 네.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지원 의원이 그냥 당 일개 의원이 아니라 뭐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지금은 최고위원 아닙니까? 당의 지도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의무감, 책임감 같은 것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아닌 박지원 의원이 호남 그 지역하고 좀 더 뭐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표보다는 호남 지역에 기반이 더 이렇게 뿌리 깊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전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취하고 명분을 준다면 당의 지도부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재보궐선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당 지도부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당이 분열되리라는 건 그냥 명약관야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봉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뭔가 내려놓고 뭔가 양보하고 그 박지원 최고위원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인가가 의문이었는데 좀 다급하게 생각했는지 일정 부분 박지원 최고위원한테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명분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동교동계와는 아직 이렇게 그 회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 시간쯤에 동교동계에선 참배를 하겠죠. 그리고 네. 또 오늘 다시 의견 개진이 있을 텐데 이후 여사가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네네. 박지원 의원도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지만 동교동계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동교동계와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 부분도 살펴볼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과정들에서 이호혁 여사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건너갑 고문도 부르고 박지원 의원도 불러서 네. 그 선당후사 그리고 당이 깨져서는 안 된다. 뭐 당을 좀 우선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그 문재인 대표하고 만남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11시에 참배를 하고 한 대략 네. 통상 한 60명 내외의 분들이 참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그 31일 날 아마 그때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네. 참배를 네. 할 때 거기서 이제 찬반 토론을 해서 반대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서 그 일주일 사이에 동교동이 선거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굉장히 뜨거운 관심 속에 결국 이제 마지막 박지원 대표,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가 회동을 함으로 해서 일단락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네. 하나 정정하자면 현재 박지원 전 대표는 지도부는 아니고 평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제가 예. 새누리당 생각만 해서 최고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의원으로 계시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을 할 겁니다. 네. 지원을 할 거고 당의 조직인인데 그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할 걸로 보이는데 단지 문재인 대표가 좀 서둘렀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아직 개시일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선거 뭐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인데 그 문재인 대표가 원탁 회의를 한다, 뭐 고문단 회의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마치 당내 화합을 해서 힘을 몰고 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지만은 네. 실제로 그 기획한 의도가 전혀 안 되고 반탁 회의가 되고 그다음에 건너갑 고문하고는 또 뭐 그 회동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박지원 의원하고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번 재보궐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그 네. 호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교동계에 그러기 때문에 SOS를 취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차분하게 갔다면 그리고 이번 선거를 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기획력을 가졌었다면 이런 일은 좀 자초하지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에 후보자 선정 과정에 김희철 전 의원하고 0.6% 차이인데 사람 숫자로는 3명 차이입니다. 네. 그것도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이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지면서 0.6% 차이가 됐는데 정태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인사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태 후보하고 다른 얘기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뭐
역사와 정치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김희철 전 의원이 공천이 됐다면 지금 정동영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적어졌을 것이고 관악을은 거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지금 뭐 동교동계가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호남 민심의 핵심은 호남 사람들이 호남의 어떤 정치인들이 주요 정치적 지위에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금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는 부산이고, 총리는 충청도고, 제1야당 대표마저 부산인 상황에서 주요 정치 지도자 중에 호남 출신이 없다. 그래서 호남의 인재의 중요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하물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호남 출신이 뭐 당대표가 되면은 마치 그 집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호남이 자꾸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남 민심의 핵심이 뭐냐면은 호남도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저변에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전에 그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전현직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삼선 의원인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정치 입문을 무소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관이나 뭐 주요한 정치적 역량을 가진 분들은 당적에 상관없이 당선을 시켜줬던 전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을 돕는다고 해서 그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해서 돕겠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봤습니다만은 호남 민심의 주요 핵심 내용과 그다음에 동교동계가 결국은 지원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회독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예를 들면 뭐 경선 룰을 변경한 것에 대한 좀 섭섭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보선뿐만 아니라 총선 때 뭐 공천권 같은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오간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새누리당은 그 최고위원하고 당대표를 같이 뽑으니까 2등이 돼도 그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또 경선 룰을 뭐 며칠 전에 바꿔가지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2위가 됐지만 사실 당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탁회의의 멤버죠. 원탁회의의 전 원탁회의에 이제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만 이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그 전 대표한테 박지원 의원한테 그렇게 SOS를 보내서 한 100분간 이렇게 바쁜 와중에 100분간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얘기가 오갔으리라고 추측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분을 내세워서 뭘 하려면 일정 부분 얘기가 오갔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히려 내년 총선에 대해서 당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총선 공천권을 일정 부분 쥐고 있겠다는 표현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호남 지역 민심을 챙기고 하려면 그 공천권의 지분 내진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놔두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자, 저희 지금 화면 잠시 보시면요.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렇게 참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권노갑 고문의 모습이 보이는데 뭐라 얘기를 또 하고 있군요. 그 권노갑 고문도 보이고 김옥두 전 의원, 김방임 전 의원, 그 동교동계 옛분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참배를 하고 그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전에 들은 얘기를 그대로 아마 전달을 할 거고요. 그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 식사도 하시면서 회의 겸해서 이렇게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아마 그 문재인 대표를 만났을 때 그 소위 말하는 호남 민심을 상당 부분 그대로 전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소위 친노나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호남이 왜 그러면 저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얘기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DJ 그 대북 송금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박지원 의원 본인은 감옥을 갔고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투석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민심 위반이 있었던 원인 하나를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해창이 싫어서 찍었지 내가 좋아서 찍었냐 뭐 이런 발언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이 발언도 얘기를 했을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문재인 대표 본인이 호남이 90% 이상을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 가서 이게 어떻게 호남 정권이냐 부산 정권이지 뭐 이런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발언들로 해서 민심이 좀 멀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런 민심이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전달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호남 공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세는 상향식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향식 결정을 그 양당 대표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당 대표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양당 문재인 대표가 호남 공천권을 박지원 의원에게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현장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동교동계 인사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당초 그 문재인 대표도 올 생각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정동영 후보도 오늘 그 오려고 했는데 그 동교동 측에서 맞닥뜨리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해서 그 아마 취소가 된 걸로. 참배식을 좀 미루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미루는 식으로 알려지고 되는데, 있고. 글쎄 오늘 이 참배 후에 반대 길에 대해서 좀 이제 교통 정리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어제 그 문재인 대표하고 그 회동을 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하고 회동을 했기 때문에 그 회동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요. 아마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은평 전 의원 등 그 동교동계 그 핵심 의원 전직 의원들이 반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2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동교동계 전체가 박지원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를 했던 상황이고, 그 지원 지지하는 상황 속에서 그 대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치열한 네거티브전이 있었어요.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대북 송금 특검이나 뭐 이런 얘기 전부 다 했고요. 박지원 의원 스스로가 면전에도 대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앙금들이 과연 그 단번에 한 번의 모임으로 해소될 수 있을런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만은 아마 선당 후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권노갑 고문이 직접 나서서 아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앙금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상당히 뿌리 깊은 앙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돕겠다라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도 봉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됐다 이렇게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일정 부분 일단락됐다 내지는 봉합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사실 박지원 의원이랑 그 저희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할 때 보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빠지지 않고 질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에 맺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문재인 대표랑 전당대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도 보면 면전에 대고 대북 송금 특검을 왜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으시기도 하고, 어느 종편에서는 토론회를 하다가 정말 그 종편 그 아나운서 그분이 이제 토론을 주재하시는 분께서 사회자가 하시는 말씀이 하면서 누군가가 뛰쳐나갈까봐 토론을 하면서 누군가가 뛰쳐나갈까봐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한 적은 처음이다 이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는데, 당내 경선은요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에서는 항상 그 상흔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흔은 사실 이제 밖에 그 경쟁자들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남기는 상흔보다 어쩌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요. 조직의 구성원들은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명분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렇게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 자리를 모양새를 만들어줬을 경우에 거기에 의무를 일정 부분 다하지 않으면 본인이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본인의 실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돕기는 도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호남 민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돕는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보면 어느 정도 도우실지 전력 투구를 하실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또 새로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서 정책 엑스포를 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뭐 부스별로 여러 개를 하는데 이제 그 한 부스에 가서 국회의원 숫자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럼 거기에서 351명 이상 되는 곳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4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이 늘고 뭐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여성 비례도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 장난 비슷하게 얘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400명을 주장을 했으면요. 이 400명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그 근거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죠.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 얘기처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보통 한 10만 설량이라고 하거든요. 10만 명당 한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아닙니까? 네. 그럼 10만 명당 한 명이면 한 500명 수준은 돼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정치권이 워낙 불신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분위기는 300명에서 한 명도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400명 얘기를 했으면 그 400명, 100명을 더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해 가야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마치 얘들 장난하는 것처럼 내가 한번 던져봤다 만다. 이렇게 되면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얘기했다가 뭐 논란이 되면 장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점이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논의 놓고 정개특위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정책적인 고민이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진짜 큰일이죠. 네. 왜냐하면 좀 전에는 김 교수님은 당대표가 공천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대표가 일정 부분 공천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정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해서는 뭐 얘기를 입장을 안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시면서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351명 이상의 스티커를 붙이고 기자분들이 그럼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400명하고 근거를 일정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게 과거에 안철수 의원과 그 문재인 대표는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국회의원 한 100명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인원수를 좀 축소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400명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에 이런 정책적인 고민 당대표가 되고 보니 그리고 지금 정개특위를 하고 있으니 난 이런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과거에는 인원수를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도 한때 했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근데 본인의 과거 발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 발언을 또 했다가 그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나오니까 뭐 장난스럽게 한 발언이다 이러면 과거에 또 뭐 그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결정하자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간혹 하실 때가 있어서 저희가 제1야당 의원 그리고 이제 제1야당 대표 그리고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 49% 지지를 얻은 대선 후보로서 어떤 무게감 있는 발언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역량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지켜봐야겠다 평가를 유보하게 되는 그런 발언을 때때로 하시네요. 네, 반면 이제 김무성 대표는 늘려서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지금 저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네. 그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는 맨 그 여야 정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 국회 정개특위를 해서 헌재가 2대1로 그 지역구 인구를 맞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구 조정을 네.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관위에서 선관위 안을 내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200명을 하고 비례를 100명으로 하자. 권역별 비례를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그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돼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